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6년 만의 방중 관계 개선 굳히고 한반도 실마리 풀까. 국빈 방문 2달 만에 국빈 방중. 시진핑이 왔던 거죠. 한한령, 그놈의 한한령은 주구장 창 팔고 앉아있네. 완화 안 할 것 같은데. 대북 지지, 정책 지지를 한다고? 에이가 안 되고요. 미중 중일 갈등, 북중러 밀착 등 제약 여전이다. 간단하게 코멘트 합니다. 간단하게 코멘트 하고요. 시진핑은 뭐 항상 인상이 이렇네. 물론 시진핑한테는 지금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그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뭐 우리나라라도 빼내려고 할 동기가 있긴 있는데, 하여간 간단하게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친미, 친일, 이어서 친중까지 보여주나. 가랭이 찢어지겠다. 넘어가고요. 국회 쿠팡 청문회 이틀째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예정이다. 김범석 위원들 질타는 뭐 질타, K 국회 수준에서 뭐 내용도 잘래. 다 나왔고, 위증 혐의 고발. 국정원, 정부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위증죄 고발을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자, 고발하세요. 빨리 고발하고. 로저스 깜빵에 가면 미국이 뭐라 할런지 상당히 궁금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나저나 위증 얘기하니까 이재명의 위증 교사 재판 생각나네요. 1심에서 무죄 났죠. 북측에서 김정일 찬양 편지 건조화 북측에 보냈다 이거지.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확정. 몇 심이야 이거? 1심에서 2심은 무죄가 났다 이거지. 2심 이거 쪽에서 뭐 문제가 많네 보니까. 국가보안법은 이제 뭐 유명무실해지는 모이네. 피고인 행위가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편지에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정부적 판단을 하네. 법원에서 정부적 판단을 하네.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적 판단을 하네. 보조금 해가지고 준 거, 축구금, 이거는, 뭐야, 이것도.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 이건 업무상 횡령.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 원 상당의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 남북교류협력부 위반, 그리고 경기도 등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려고 중국에 반출한 혐의, 외환, 외국환 거래.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자, 이재명의 짱방울 대북 송금 생각납니다. 넘어가고요. 다 이재명하고 관련된 거네. 자, 해넘기는 통일교육 수사, 전재수 연내 재수한 살상 무산.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이럴 줄 알았다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 뻔히 예상됐죠. 뻔히 예상됐습니다. 참 하는 거 보면 지저분하고, 웃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은 믿는 게 아니라니까. 뭐 경찰이 수사를 어쩌고 저쩌고 뭐 명명백백하게 밝힌다고? 경찰은 원래부터 권력 앞에 받들어 총, 알아서 눕는 게 원래 경찰이에요. 뭐 경찰을 갖다 놓고, 에이그 때려치라. 넘어가고요. 한동훈이 가족이 윤부부 비판글 올린 사실 나중에 알았다. 좀 구질구질합니다. 한동훈이는 좀 구질구질해. 한동훈이는 웃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 하는 것 짓 자체가, 지는 지금 자칭 보수에 와 있는데 그냥 하는 짓 자체가요, 그냥 자칭 진보해서 하는 짓이에요. 이 짓이 그 화법도 그렇고 좀 빼딱빼딱빼딱 이라고 막 좀 그렇다니까. 보면 한동훈이는 뭐 급도 안 되는 거. 한동훈이가 지금 선거 지휘해가지고 선거 이긴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은요, 그냥 윤석열이 하고 같이 퇴장되는 게 수순입니다. 그게 정한 이치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사수가 갔는데 부사수 가야지 같이. 자, 2016년 증시 전망, 정책 유동성 없고 붉은 말처럼. 뭐 표현은 좋네. 코스피 최대 5,500도 가는. 뭐 꿈은 항상 크게 가져야 되죠. 내년 코스피 밴드가 3,500에서 5,500. 죽이는데 하단이 3,500밖에 안 된다고? 어째 될는지 한번 봅니다. 이민영이 기자.
예,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 금리 불확실성은 우려, 상반기 반도체, 하반기 배당주 투자. 반도체는 지금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물량으로 재고로 쌓여있던 거 지금 다 처리가 될 정도로 해가지고 물건을 다 뺐고 지금 생산을 하니 못하니 할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적시 생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업계 소식을 듣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예, 삼성에서 해가지고 예, 관련 컴퓨터 뭐 램 같은 것도 안 만든다고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뭐, 에이, 뭐, 그래, 아는데, 뭐, 간단하게 뭐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 밴드가 3,500에서 5,500이라니까, 한번 지켜봅니다. 예, 지켜보고요. 하여간, 일단은 뭐, 새해도 됐고, 그러니까, 새해도 된 게 아니고, 새해가 내일부터 새해인데, 해가지고, 꿈은 일단 크게 가지자.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수은이 어디더라? 내년 말 환율 1,400원 전망, 금리 하락 제한적이다. 예, 수출이 보네. 에이. 원환율이 내년에도 1,400원대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1,300원은 이제 빠이빠이다 이 말이죠. 미국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기도 유지 중으로 기도 유지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원화 약세 흐름이 완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달러와는 이미 약세입니다. 지금 미국 달러와는 이미 약세고요. 지금 대략 한 1년 전,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폭질할 때 하고 달러 인덱스 비교해 보시면 미국 달러가 약세라는 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자가 2011년부터 꺼지는 트렌드 라인, 장기 트렌드 라인인데 그게 현재 지나가는 게 한 97.1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미국 달러가 이미 약세인데 얼마나 더 약세될란가? 96까지 본다고? 96이라. 하여간 뭐 달러 인덱스 그래 본다고 하니까 우짜겐적으로 뭐 어젠가 그저께 또 코멘트 할 때도 해가지고 뉴스 코멘트 말씀드렸나? 잘하면 저 90대 초중반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우짜겐적으로도 뭐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년 한 중반 때까지로 그래 봤고요. 여기는 지금 내년 말로 96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말에는 우짜겐 쪽으로는 이렇게까지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예, 뭐 그래 되네. 넘어가고 이거 뭐야? 1사분기 2026 1사분기 1,430원, 2사분기 1,415원, 15원, 1,410원, 1,400원. 별로 안 내려간다는 소린데. 어제 우짜가 해가지고 환율 관련해서 코멘트를 한 4가지인가 5가지 말씀드렸죠. 우짜는 하단보다, 예? 뭐라 환율아 이거 하단보다 상단이 더 궁금하다고 우짜가 어제 코멘트 해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 뭐 말일인데, 2025년 뭐 끝나는 날인데, 빨리빨리 끝내야죠. 뭐 이제 내일은 오늘 해가지고 내일하고는 뉴스가 별로 없는데, 뭘로 땜빵을 하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금덩이 보시죠. 해가지고 24시간 0.32% 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뭐 청산 이벤트 터지는 바람에 쭉 떨어졌다가 0.32% 해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4,346.81달러가 됩니다. 이론수에.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도 뭐 폭락했었는데 다시 6.15% 많이 올라가지고 76.59달러가 됐습니다. 이론수에. 뭐 다 전반적으로 뭐 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저 뭐 회복하는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다. 물론 이번 주 해가지고 1월 1일 놀고 이러니까 뭐 좀 그렇긴 그렇네. 하여간에 어제 가지고 떨어지던 거 폭락했던 거 다시 해가지고 한 반가이 정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달러 인덱스는 어제 해가지고 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뭐 이거 한 5거래일 연속 이게 내려간 걸 알고 있는데 하여간 한 저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번 주는 아니네 계속해서 해가지고 지금 상승 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0.20% 상승해서 98.23이 되었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원화입니다. 원화는 어제 해가지고 재밌었죠. 나름 해가지고 우짜가 어제 가지고 밖에 나가는 바람에 아침부터 밖에 나가는 바람에 이거 저 뉴스 모음도 이 공개 돌리는 시간을 깜빡하고 그래가지고 한 20분 늦게 해가지고 그저 공개를 돌리고 이래 그래 좀 했는데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우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밖에 나가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알림은 해놓은데 그때 마침 해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까먹고 있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나라 원화는 24시간 동안 0.29% 얼추 달러 인덱스하고 얼추 비슷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우리나라 K 증시 끝나자마자 쳐올려가지고 쳐올렸죠? 해가지고 1448.7, 1449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후에 해가지고 밤새도록 K 외환 당국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1달러에 1439.28달러가 28원이 되었다 이게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인베스팅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작업한 흔적들이 계속 나오죠. 예, 뻘거 해가지고 작업장 쭉쭉쭉쭉 해가지고 작업한 흔적이 나온다. 이게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산업생산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면 10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생산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0월에 마이너스 8.2%로 대폭락했었는데 11월에 요거 더 파지티브 영역 플러스 영역으로 못 들어가고 다시 마이너스 1.4%로 상승은 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있으면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MOM 산업생산 M&M 전월 대비로는 10월에 마이너스 4.2%에서 11월에 0.6%로 요거는 상승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발표됐는데 MOM 기준 전월 대비해서 10월에 3.6%인데 11월에 마이너스 3.3%로 이거는 많이 좀 절단 났습니다. 소매 판매가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게 되겠습니다. 소비 쿠폰 약발 떨어지니까 절단 나버렸다. 예, 넘어가고요.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어제 해가지고 24시간 컨택 해가지고 0.23% 해가지고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6.421엔입니다. 예, 뭐, 딱히 뭐, 그래가지고 여기는 밴드가, 오자 말씀드렸죠. 우리 원하면 안 출렁거리지. 딴 통화들은 지금 연말이라고 거의 이제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여기도 155.79, 158.56 미리 되는데 155, 156.42, 뭐 별로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다. 이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만 뭐 미친 듯이 쳐 올라가고 이 짓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뭐 한참 올라갈 때는 막 10원 이상 올라가 버리고 이랬잖아요. 예, 그런 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고. 이거는 일본 얘기니까 일본 회사 관련해서 나온 거 해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차트인데 뭔가 의미심장하죠. 분홍색이 끝에 있는데 쭉 계속 떨어진다. 이거 뭡니다. 이게 뭡니까? 관련 통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구 출생아 관련 통계를 갖다가 작성한 이후에 2025년 일본의 버스를 그러니까 그 출생아죠.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입니다. 아직까지 뭐 공식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상된다 이겁니다. 말씀드리면 2025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 숫자가 그러니까 출생아라고 하는데 아기 숫자가 67만 명 밑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정부가 기존에 예상하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비관적인 전망보다 더 나쁘며 1899년부터 이 해당 통계 출생아 통계가 작성됐는데 이후에 최저를 갖다가 기록할 예정입니다. 일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는 2023년 그때 해가지고 예측치를 갖다가 변경하면서 뭐라 했다. 2025년 이거 분홍색 2025년 출생아 수를 갖다가 74만 9천 명으로 예상했고요. 2041년까지 67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2023년 예상에서 발표했는데 67만 명 밑으로 2025년에 이미 해가지고 빵꾸가 나버렸다 이게 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2024년 작년 출생아 수가 68만 6,061명으로 YOY 그러니까 2023년 대비 마이너스 5.7% 감소했다고 발표했었고요. 작년 2024년 기준으로 18년 연속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 중입니다. 일본이 초과 중이고 순인구 감소는 9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거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자가 소제목으로 중국 수출 통제와 은덩이 은 얘기 해가지고 좀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작업을 잘했죠. 가지고 이미 작업을 잘했습니다. 말씀드려보면 2025년 10월 9일에 뭔 일이 있었죠? 중국이 히토류, 리튬 배터리, 초경질 소재 같은 전략 원자재를 허가제를 도구로 해서 수출 통제에 들어갔는데 10월 당시에 은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허가제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10월 조치에서 전략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통제 의지는 분명히 보여졌다. 이게 됩니다. 한편 중국의 10월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은값의 경우 어떻습니까? 중국의 통제에 기반한 이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라 재평가되기 시작했죠. 뭐가? 은값이. 그래서 2026년 1월 1일로 발표된 1월 1일부터 은수출 통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월 1일로 발표된 새로운 규정 정확하게는 은수출 통제 규정은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걸 확인시켜줬고 그 결과 지금 폭락하기 전에 이거 은값 폭락하기 전에 은값이 어느 거냐? 이거 은값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거 나기 전에
예, 이거 이 은값이 뭐 폭등하고 이러는데 해가지고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은값이 1온스에 80달러를 돌파해 치솟았을 때는 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충분히 파악되었고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가격 상승세가 멈추자 투자자들의 자신감은 조용히 신중함으로 바뀌었는데요. 가격 상승세가 멈춘 그 시점부터는 은투자의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는 유동성이 부족하죠. 그렇죠. 이렇게 연말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압박감, 어떤 압박감? 이게 내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포지션 유지하는데 이런 압박감이 급격한 매도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어제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똑같이 그래 됐습니다.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증거금 올리는 것도 뭐 해가지고 트리거가 됐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 K 이거 우리나라 외환당국에서 하는 이 환율 이거 개입 이거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고 연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에 이번 은청산 또는 은폭락은 은가 폭락은 은투자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과 유동성의 청산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우짜겐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우짜겐 쪽으로 해가지고 뉴스 보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SILJ, 앰플리파이, 주니어, 실버 마이너. 그러니까 뭐 은, 소매, 광산주 뭐 이래 되겠죠. 광산주 ETF 뭐 이래 됩니다. 한편 급등 후 급락을 통해 은덩이, 은값이 2025년 12월 26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가운데 12월 26일 폭등, 은가 폭등 당시 거의 상승하지 않았던 은 관련 주식들의 경우 이거 은 청산 요게 터지면서 해가지고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상승분을 갖다가 12월 마지막 주 상승분을 다 그냥 뭐 다 잃었어요. 이게 좀 웃기게 좀 됐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나와야 되죠. 중국의 은수출 통제와 주가 하락, 그러니까 뭐 ETF니까 ETF로 통쳐서 보는 겁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뭐 은광주 이거 주가 하락으로 인해 은 관련 주식들은 오히려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었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SILJ 문자가 여러 차례 몇 차례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걸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쪽 얘기입니다. 카자흐스탄 쪽 해가지고 원유 수출이 줄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로이터에서 해가지고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카자흐스탄의 2025년 12월 원유 생산량이 약 6% 감소했는데 주된 원인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따라 요거 러시아 요거 노보로시스크 이거죠. 노보로시스크 여기 수출 터미널 러시아의 흑해 쪽 수출 터미널이 피해를 입은 후 쉐브론의 탱기즈 요거죠. 쉐브론의 탱기즈 유전 생산량 감소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의 12월 원유 생산량이 줄었다 이게 됩니다. 카스피해 요거 카스피해죠. 요 이렇게 허연 거 요 카스피해 북동쪽 연안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북서부 쪽에 있는 탱기즈 유전 생산량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10% 감소한 하루 평균 71만 9,800배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탱기즈 하면은 유명한 게 뭐다? 1990년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허가를 내줬습니다. 어떻게 탱기즈 유전 개발에 쉐보론이 참여하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쉐보론은 2025년 올해 1월에 480억 달러 규모의 탱기즈 확장 사업에 착수했는데 이번 사업의 목표는 탱기즈 유전 생산량을 100만 배럴 per day, 하루 평균 100만 배럴로 늘려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번에 새로 투자하는 사업, 확장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우크라이나 푸틴 관저 공격 증거 없다. 각국 무반응 촉구. 촉구는 뭘 촉구를 하고 앉아있네. 자, 요거는 몇 분이야? 벌써 20분이야?
요거는 웃자가 해가지고 내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간단하게 이런 것만 뭐 맞니 안 맞니 사실 뭐 저 진실 공방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이 태도 변화가 보여지는지를 갖다가 웃자 그건 내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해가지고 저 RT 기사도 좀 인용하고 해가지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간단하게 안 보고 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또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쪽 얘기입니다. 자, 오리노코 오일 벨트라고 돼 있죠. 오리노코로 하니까 그 엔야의 노래가 생각나네. 이제 하여간에 이 노티 나는데 하여간에 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초대형 유조선 업계에서는 쓰는 말이 VLCC라고 하죠. 미국의 초대형 유조선 납포로 인해 수출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베네수엘라한테서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오리노코 벨트 요거 유정지대입니다. 요거 유정 기름 억수로 많이 나는 거 아주 저 지저분한 기름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유 뭐 하여튼간에 이거 깨끗한 거 휘발성이 높은 게 아니고 뭐 경유 이런 거로 많이 쓸 수 있는 거. 근데 더러운 오일을 해가지고 이게 쓸 데가 없다? 아니죠. 이게 뭐 저 디젤 자동차 이런 데 쓰는 거야. 이게 뭐 못 쓸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바로 이 기름이기도 하고. 하여간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가 오리노코 벨트 유정지대를 갖다가 지금 현재 폐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만들어, 펌프제에서 만들어봤자 수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 유정지대를 갖다가 현재 폐쇄하고 있다. 알게 됩니다. 이번 생산량 감축,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생산량 감축, 뭐 감산인데, 그 감산도 그냥 감산이 아니고, 그 강제로 감산이 강제된 거죠. 미국에서 강제된 겁니다. 이번 감산은 오리노코 벨트 생산량을 67만 배럴 퍼 데이 하루 평균 67만 배럴에서 50만 배럴 퍼 데이 하루 평균 50만 배럴로 마이너스 25%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이 원유 생산량의 15%가 감산된다는 걸 뜻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보시면 뭐 못 보던 언론이죠. WFTV9인데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스타벅스가 약 400개의 점포를 갖다가 폐쇄한다. 뭐 끝내 문 닫는다 이런데 주로 어디 받는다 해가지고 메이저 메트로폴리스 그러니까 주로 뭐 대도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도시에 있는 점포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매장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해가지고 400개를 닫는다 이 말이 됩니다. 이거 뭐 끝나고 나오는 끝내고 그냥 이민지나 띄워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죠. 자, 스타벅스가 전 세계란다. 미국 전체에서 미국 전역에서 약 400개의 매장을 갖다가 폐쇄할 계획이며 그중 대부분이 대도시에 있는 매장들이라고 하는 기사를 갖다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스타벅스 매장 폐쇄 뉴스는 2015년 현재 미국 경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보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자가 11월 3일 뉴스몸에서 스타벅스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11월 3일 뉴스몸을 보시면 되고요. 새로 추가된 거를 갖다가 우자가 말씀드려보면 스타벅스에서는 포화 시장과 높은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매장 숫자를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매장에 집중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수백 개의 매장을 400개의 매장을 문 닫는 이유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우한폐렴 이후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 일하는 방식, 도심 유동인구 규모가 조용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 전국 해가지고 사무실 공실률은 어떻게 된다? 요거는 2025년 1, 4분기 기준 20.4%고요. 지금 4, 4분기 기준 얼마다? 20.7%까지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뭐가 미국의 전국 사무실 공실률이 말이죠. 그런데 요거만 해도 이미 수십 년의 최고치인데 대도시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안에 동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략 25%에서 35%의 사무실 공실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LA는 25%에서 32%, 뉴욕은 이거 좀 뭐라 해야 되나 중심가 등등 뭐 이런 거 차이가 좀
큰데 뉴욕의 경우 10% 후반에서 20%대, 그리고 텍사스 휴스턴은 25%에서 26%, 그리고 피닉스는 28%의 사무실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미국 내 대도시들도 10에서 20%대의 사무실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실률은 그저 추상적인 부동산 통계가 아니라 건물 내, 그러니까 사무실 건물 내 사람들의 감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조금 줄고 이런 거죠. 그리고 점심시간 손님 감소, 출근길 커피 사 먹는 사람들이 감소, 오후 조깅 및 산책 감소, 평일 유동인구 감소를 의미해서 인구 밀집 지역의 고객층이 줄어들거나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원래는 5일 동안 출근해야 되는데 요즘 원격 근무 등등 해가지고 일주일에 2일에서 3일만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수익을 내던 매장이 갑자기 높은 인건비와 고정비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임대 매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소비자들 역시 예전과 달리 소비를 하되 신중한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즉 호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울 때에는 습관적인 소비, 뭡니까? 커피 그냥 습관적으로 사 먹듯이 이런 거 습관적인 소비가 가능했지만 주택, 보험, 식료품 등 모든 것에서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지금 스타벅스 한 잔 먹는 데 대략 한 7달러 되는데 한 잔에 7달러짜리 커피에 대해서 더 자주 의문을 품게 되죠. 왜? 내가 이거 7달러짜리 먹고 해가지고 뭘 갖다가 가성비를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즉 소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 빈도를 줄이고 저렴한 제품을 찾고 가성비를 더 따지게 되었다는 소리죠. 따라서 스타벅스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거는 10월달 기준 해가지고 스타벅스 문 닫은 매장 개수입니다. 대략 100개였는데 지금 400개를 더 문 닫는다 하죠. 스타벅스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서 주 5일 근무 시간을 기반으로 한 도심 밀집 지역에 의존하던 매장들을 정리하고 드라이브 스루, 픽업, 그리고 교외 및 주거지역 접근성 등 사람들의 현재 생활 방식에 맞는 형태로 매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커피 업계에 있는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는데 원격 근무, 도시 수요 재조정, 비용 인플레이션, 소비자들의 선택 변화가 스타벅스 같은 큰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걸 가지고 또 안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업 파산 건수가 15년 내 최고에 달했다라고 해가지고 717개 되죠. 자, 말씀드려봅니다. 미국의 기업 파산 숫자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어떤 게 많이 한다? 중소기업 파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중소기업 파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 파산 숫자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거는 높은 금리가 시장 전반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미국 기업들이 저금리와 빚 상환 연장 이걸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패드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재융자가 어려워지고 비용은 증가하면서 밸런스 시트, 즉 재무 상태가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먼저 무너지고 있죠. 밀려 있는 현재 파산 건수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원에 해가지고 신청은 돼 있지만 아직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 이런 파산권도 밀려 있다.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스트레스가 단순히 잠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GDP 수치만 보면 파산 증가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요. 표면상 GDP 수치로는 전체 상황을 알 수 없다고 우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처럼 소비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의료비나 보험과 같은 비재량 지출, 요거 비재량 지출이 뭡니까? 자기가 이제 여유롭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이벤트가 발생하면 무조건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조건 꼼짝 마라 수준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 이게 비재량 지출입니다. 흔히 다른 말로 해서 재량 지출 이런 말도 하는데 우자가 비재량 지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는 의료비나 보험 같은 이 비재량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경제가 그러니까 2025년 현재 소비에서 이게 비재량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제가 내부적으로 약화되고 있더라도 GDP 수치는 좋게 나옵니다. 즉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다 이게 됩니다. 속은 골마 터지고 앉아 있는데 참고로 비재량 지출은 수치를 뒷받침하지만 실질적인 경제 모멘텀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신용 조건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부실 기업이 증가하며 레버리지 즉 빚이 높은 곳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스트레스가 집중되어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이게 되죠. 대기업과 고소득 가게들 덕분에 상황이 한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금리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은 조용히 도태되고 있는 중이다 이게 됩니다. 관련 숫자가 또 내일 또 뭐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진짜 위험 리스크는 대출 축소, 채용 둔화, 정부와 달리 사무실 부동산과 같이 변동금리 부채 이런 걸 갖다가 무기한 재융자가 불가한 분야 이 부분에서는 채무 불이행 증가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조정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경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 경제의 기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이어서 이번에 베이커 휴즈입니다. 뭐 수요일인데 뭔 베이커 휴즈나 이러시겠지만 베이커 휴즈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뭐 금요일이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기준은 토요일인데 하여간에 금요일에 발표하는 걸 갖다가 안 하고 오늘 발표로 퉁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준 그러니까 2025년 12월 30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올 리그 카운트는 전주 409개에서 412개로 3개가 증가했고요. 토털 리그 카운트 총 리그 카운트 숫자는 545개 전주 545개에서 546개로 1개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수해 보시면 천연가스에서 2개가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해가지고 1월 2일에 발표는 없습니다. 베이커 휴즈에서.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2월 31일 올해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새로운 한 해 2026년에 새해 또 뉴스 모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